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6일 을사 세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태백이 주현하다. 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7일 병호 첫번째 기사 좌부 승지 김정이 아르기를 전일에 성균관에서 사사전 100개를 하사하고 이제 또 노비 89를 내리니 이는 실로 비상한 일입니다. 별도로 전지를 내려 돈면하는 뜻을 보일 수 없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그 전교에 이르기를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요 인재는 부고이다. 나라를 위하는 길이 이보다 더 중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름을 풍족하게 하여 양육을 두터이 하며 그 훈적을 밝혀 덕업을 높이는 것이니 이 두 가지 중 하나도 폐할 수 없다. 진실로 그 기름을 흡족히 하지 않고 한갓 그 예의만 책망하는 것은 모두 융숭하게 대접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이제 성심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기에 침식을 잊으며 밤낮으로 진념하는 마음이 학교에 있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 시학한 후에 유사로 하여금 사사전 100결과 노비 80그릇 주게 하여 늠양의 도움을 더하노니 오직 너희 예관과 사생 등은 각각 나의 지극한 심정을 본받아 스스로 힘을 다할 것을 생각하며 흥기하여 성취하는 효과가 있어 나의 소망에 이바지해 주기를 바란다 하였다. 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7일 병호 두번째 기사 팔도에 농상 교서를 내렸다. 백성이 처음 생겨날 때 능히 스스로 양생하지 못하므로 성인이 나와 밭 깔고 곡식 심기를 가르친 뒤에 백성이 곧 의식을 갖추어 그 살아가는 길을 이루었으니 농사 짓고 누에 치는 것은 실로 왕정의 큰 근본이요 민사의 급선무이다. 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철을 알려주라고 한 것과 순 임금이 먹는 것은 시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오직 우리 국가가 조종 이래로 백성의 농상을 중히 여기고 백성에게 근시를 가르치고 과업을 권면하는 방법이 자세하지 않음이 없었다. 나 소자가 어려운 왕업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조심하여 조종을 본받을 뜻을 품어 무릇 백성에게 이로운 것은 권장하고 해로운 것은 억제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농상의 힘을 다하게 하여 넉넉하게 하기를 기대하였는데 내 덕이 변변치 못하여 몸소 솔선하지 못한 터이라. 비록 본업에 힘쓰기를 권장하여도 말리를 좇는 이가 많으며 근검으로 인도하여도 사치를 부림이 없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 10사람이 먹으며 한 여자가 길쌈을 하여 10사람이 입으므로 본업을 일삼는 자는 먼저 공공해지고 그 이익은 노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농민이 날로 줄어들고 방본이 점점 조잔해진다. 더구나 근년에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기한에 빠져 정처 없이 떠돌며 죽어가니 못할 짓이 없고 자부와 효자가 서로 보존하지 못하게 되니 백성의 부모가 되어 장차 이를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니 그 통석함을 참지 못하겠다. 이것이 비록 나의 부득한 소치이나 그 명을 받들어 교화를 펴는 자에게도 어찌 책임이 없겠는가. 위에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을 돌보는 정치를 행하지만 밑에서 성심을 다해 받들어 펴지 아니하면 덕행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려갈 것이며 백성이 무엇을 말미암아 소생하겠는가. 지난해 교서를 내려 형령히 교유하여 더욱 권장하고 돕기를 힘쓰게 하며 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였는데 농사는 풍작을 보지 못하고 백성의 곤궁은 여전하다. 이는 나의 성심이 좋기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관리들은 내 말을 성실히 봉행하여 백성을 권면하며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심려를 다하는 자가 있는데도 내가 듣지 못함인가. 옛날의 순리는 몸소 농사와 길쌈을 권장하며 밭 일항에 드나들면서 물을 더해서 부를 이루었으니 이는 본받지 못할 것인가. 사민 중에서 지극히 수고가 많고도 항상 공공한 자로 농부와 길쌈하는 아낙네 같은 것이 없다. 손발을 적시고 더럽히는 스고로움과 배틀에서 부지런히 종사하며 1년 내내 고생한들 소득이 얼마나 되겠는가. 곡식은 타작하자마자 모두 관가로 실어가고 직물은 배틀에서 내리기도 전에 빚을 갚아야 된다. 비록 풍년을 만난다 하더라도 따스하고
배부른 것을 알지 못하고 조금만 흉년을 만나도 헐벗고 굶주려 죽는 것을 면치 못하니 공공한 그 형상을 말로 다 하기 어렵다. 나는 굳은 궁궐 속에 깊숙이 있는 몸이라 진시로 가하가 호호를 방문하며 도와줄 수 없으나 그 직업을 권면해서 굶주림이 없게 하는 것이 백성을 친애하는 관리의 소임 아니겠는가. 더욱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몸소 권면하라. 권면하는 길은 역시 그 시기를 어기지 않게 하고 그 힘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무릇 부역을 시키고 부세를 물리는 것이 모두가 백성의 힘을 해치는 것이며 효령을 번다해 하는 것도 모두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그 힘을 해치지 아니하면 마음이 전일해지고 힘이 집중되어 일이 잘 다스려지고 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밭 갈고 김 매며 수확하는 것이 그 시기를 잃지 않고 배와 명주의 길쌈이 모두 그 용도에 알맞으면 힘을 쓰는 여력이 있게 되고 먹고도 남는 곡식이 있게 되어 산 사람을 부양하고 죽은 이를 장사 지내며 어버이를 잘 섬기고 처자를 잘 보살핌이 자연 이루어질 것이다. 경등은 내 마음을 보험받아 분명하게 권장함을 보여서 어리석은 백성을 하여금 모두 업무에 충실하게 하라. 옛 사람은 하나의 필부라도 그가 살아갈 처소를 얻지 못하면 자신이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 같이 여겼으니 임금이나 신하에게 부여된 도리가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일명의 선비라도 진실로 그 마음을 사물을 사랑하는 데 두면 사람에게 있어 반드시 구제하는 것이 있으리라. 비록 지게에 대소가 있고 책임의 경중이 있다 해도 모두가 농사를 힘쓰게 하고 길쌈을 권장하는 마음을 먹어 백성으로 하여금 말 일을 좇지 말도록 하고 본업에 부지런히 힘쓰도록 한다며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이 있게 되고 헐벗은 자가 입을 것이 있게 되어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마땅히 유념하라. 순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불시 경련에 나아가다. 참찬간 이자가 아뢰기를 신이 배소의 일로 용인에 가보니 문충공 정몽주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 묘를 특별히 드러내지 아니하여 구론과 다름이 없으니 이는 실로 국가의 흠이 되는 일입니다. 조종조에서 그 충의를 가상히 여겨 자코를 더하고 그의 자손을 녹용하였으며 성대에서는 도학의 공로가 있다여 문묘에 배양하였으니 또 그 영묘도 잘 수리해야 합니다. 고려 500년 동안 충의의 한 가닥을 부지해온 이는 다만 이 사람뿐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그 무덤이 불타고 도끼질하게 되므로 면치 못하니 이 어찌 성조의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잘 수측하게 하소서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과연 도학의 공로가 있다. 예관으로 하여금 그 영역을 잘 수리하도록 하라 하며 이 자가 아뢰기를 신하라 몸을 바쳐 임금을 섬겨야 하므로 위태할 때에 이르러서는 모두 임금을 위하여 어렵게 죽어야 하는데 이를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조 500년 만렵에 다만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어찌 천명과 민심의 돌아갈 것을 몰랐겠습니까만 오직 그 섬기는 임금을 달리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은 뉘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정께서는 부득이 천명에 응하고 민심을 따랐지만 충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도를 다하여 권장하여 만세를 위하여 절의의 큰 근본을 세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7일 병호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유님 및 당물에 관한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당물의 무역에 관한 일은 대신에게 물으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7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8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과 윤은필이 아뢰기를 한 무제가 태자 거를 위해 방망원을 설치하고 빈객을 드나들게 하여 그가 좋아하는 것을 쫓게 하였기 때문에 빈객 중에 이단이 많이 나와 끝내 태자를 그르쳤고 진 원제가 한비의 글을 태자에게 내리자 유양이 이를 간하였으나 그 간언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태자가 끝내 성군이 되지 못하였고
진태자 숙보가 강총을 첨사로 삼으니 공흥이 말하기를 강총은 반, 육과 같은 화려함은 있으나 원, 기와 같은 진실은 없습니다. 지금 황자는 문화가 적지 않은데 어찌 강총을 본받게 하겠습니까? 독실하고 훌륭한 인재를 뽑아 보도의 직위에 있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쟤는 끝내 강총을 첨사로 삼고 태자는 강총과 밤새도록 술을 마셨으니 이는 다름 아니라 태자가 아첨하는 사람과 그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필부도 자식을 사랑하여 명철한 스승을 구하여 보도하거늘 하물며 만승천자의 후계로 사해의 운명이 관계됨이랴 하였는데 이 말이 지당하다. 또 여기에 공흥이 독실하고 중후한 인재를 뽑아 스승으로 삼게 하소서 하였으니 이부의 책임을 맡은 자는 마땅히 공흥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하며 사간 공설인이 아뢰기라. 우리나라의 학문은 문화와 사예를 학술이라 하는데 옛 사람이 말한 학술과는 다릅니다. 인재를 뽑을 때는 송이나 표로 뽑는데 전시에는 모름지기 대책으로 해야 합니다. 대책에서는 그 사람의 학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대정의 면대에는 반드시 대책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별시에 역시 사장으로 인재를 뽑았으므로 당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등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잘못이라 여겼습니다. 하고 영사신 용변은 아뢰기를 인재를 얻고 못 얻고는 사장과 대책으로 분별할 것은 아니나 과연 대정에는 대책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심중의 뜻을 펴는 데는 대책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책으로 사람을 뽑는 일이 과연 마땅하다. 근자에는 표로 하는데 이는 곧 사대의 글이기 때문에 가동 표로 시험할 때도 있었다. 하며 참찬간 한효은이 아뢰기를 전에 유생의 정치가 있었을 때 남곤이 말하기를 근래 유사들은 전혀 표사를 힘쓰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 오직 표사로 뜻을 전하였으나 지금은 삼국으로부터 견책을 받거나 삼국에서 용서를 비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삼국에게 용서를 비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다른 말로 진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표체를 아는 자가 덤으로 그 문장은 아름다우나 그 문체가 전혀 법도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권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 위주로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장령, 유옥이 유님 및 당물에 대한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조정실록 32권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8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헌부가 유님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8일 정리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지현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8일 정리 네 번째 기사 경상도 흥해군 및 정하현에 지진이 일었다.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9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정사룡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적세의 분별은 엄격히 하여 서로 보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역대 임금이 적서를 차등 없이 대하였기 때문에 끝내 골육의 변괴가 있었습니다. 영명한 임금은 이것을 엄격히 밝혀야 할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혹 지기가 쇠퇴하면 사랑에 빠지게 되어 끝내 환란을 빚어내니 삼가야 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사룡은 한갓 임금이 적서를 대하는 분별을 엄격히 해야 된다는 것만을 알았지 사대부로 집을 다스리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첩에게 빠져 정처를 소홀히 하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니 도리어 그 마음이 부끄럽지 않겠는가. 말과 행실이 서로 어긋나니 그에게서 무엇을 취하겠는가. 대사관 김양진이 아뢰기를 경상도를 지나는 가격 중에 금령, 분흥이 더욱 잔패한데 전라도로 가는 공행은 사설에 구애되어 반드시 공경비를 비하기 위하여 모두 금령을 거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받는 폐단이 더욱 많게 됩니다. 수송하는 진상이 너무 많은데 한 역의 말이 몇 편이나 되겠습니까? 각 고리 수령으로 하여금 만호를 분정시켜 서로 체변하여 올라오게 하면 역로를 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설의 구애들은 모두 한계를 거쳐간다 하니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용로를 소복하는 책임은 찰방에게 있으니 찰방을 잘 선택하여 자임하라 하며 지평정응이 아뢰기라. 사설 때문에 피해 다니는 것은 바른 사람으로는 하지 않을 일이니 사람의 마음과 선비들의 습성이 바른 대로 돌아가면 자연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일전에 마침 제주에서 올라오는 곡물을 보니 3, 4도로 나누어 수송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라서 왕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인데 그들이 수송해오는 물건이 이와 같이 지나치니 조그만 땅의 백성이 반드시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과실의 곡물은 좀 감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주가 근래에 와서 몹시 비피하니 의당 소복해야 할 것이나 과실의 진상은 일정한 수가 있다. 사물을 싣는 패단은 진실로 좋지 않다 하며 양진이 아뢰기를 제주의 전복 생산이 지금은 예전만 못합니다. 다만 상정할 때 대중소의 분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선례에 의해 받으나 그중 갖추기 어려운 대전복은 다소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전복을 대중소로 분별할 필요는 없다. 백성에게 폐가 있음 마땅히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특징관 윤희평이 아뢰기를 복을 하지는 북문이라 호칭하는데 그곳 야인이 모두 가선 가정의 가자를 갖고 있으니 참사는 모름지기 당상관으로 차임해야 그들을 진압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변장이 어찌 반드시 당상관이라야 호인을 진압하겠는가. 당상관을 길을 많이 열어놓을 수는 없다 하였다. 홍경비는 직산현 홍경원에 있는 최충의 비를 말한다. 증조실록 32권 증종 13년 3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참찬관 문건이 아뢰기를 근래 경연에서 풍속을 변화시키는 일 등에 대해서 대신들이 남김없이 간과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지금의 풍속이 이미 돈후해야 할 것인데 투박함이 더욱 극심합니다. 무릇 풍속을 변화시키는 일은 언어로 효유해서 될 수 없고 또 형벌과 포상으로 권징할 수도 없으며 마땅히 몸소 실행하여 마음으로 체득하는 그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풍속의 불미함 이와 같으니 몸소 행하는 진실이 독실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방의 인심은 경사의 교화 여화로 선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조중에서 국사에 심령을 다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세상이 어지르면 중사가 그를 본받고 중사가 어지르면 하사가 그를 본받는데 지금 신은 성상의 뜻을 본받아 심력을 다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상하는 각각 자수하는 공력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은 모두가 진실이 없는 부문이라 아름다운 풍속을 이룩하는 것이 적습니다. 상상께서는 신하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자책을 해야 합니다. 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유님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9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좌찬성 김전이 사직장을 올리니 상이 이를 받아들였다. 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9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강원도 원주 총가에서 닭이 병아리를 깠는데 발이 넷으로 앞발 둘은 뒤로 향했고 뒷발 둘은 앞으로 향했다. 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0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참찬관 김정이 아뢰기를 적서의 분별을 일찍 정한 뒤에 민심이 통속하는 바 있게 될 것입니다. 한때 치우친 애정으로 분에 넘게 대하면 비록 사랑한다고 하나 그 실상은 그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어릴 때부터 엄격히 덩위를 보여주어 거복 예질에 모두 차별을 두어 조그만 것에도 어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무릇 찬탈의 화가 그 조짐은 처음 호리의 어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삼가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원자가 탄생했으니 그를 보양할 일이 극히 기묘하다. 그러나 지금의 보양이 어찌 글만 읽는 것이 뿐이겠는가? 옛사람의 말에 요순의 도는 효제일 뿐이다 하였으니 효제의 도를 자세히 하고 간곡히 가르치게 하라 하며 영사정광필이 아뢰기를 약간의 지식이 있게 되면 교양의 도를 극진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교양의 일에 어찌 꼭 나이 들기를 기다리겠는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지금 원자가 말을 알아듣고 시비를 분별할 줄 아니 지금 때를 놓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울까 염려된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신의 말은 나이 든 후에야 가르칠 수 있고 지금은 전혀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땅히 연로한 대신으로서 근신하고 선량한 자를 가려 여유 있게 가르치게 해야 하며 연소한 무리를 요속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상이 잠옷 시도의 뜻을 두기는 하나 용단력이 부족하다. 상은 대신을 의뢰하고 있는데 대신은 한결같이 예법을 지키며 무사 안일하게 오늘날을 보존하려 하니 이와 같이 하면 끝내는 그것도 못하게 될 것이고 오늘날도 오히려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른바 연소자란 어찌 조의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조급한 과오를 저지를 신학소생이겠는가. 그는 학술이 박아하고 용모 행동에 몸이 될 만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조용히 유도하여 올바른 도리로 보양한다면 무엇이 불가하겠기에 반드시 방지하려는 것인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다. 상께서는 바야흐로 마음을 가다듬어 옛날의 좋은 법도 아름다운 의도를 회복하려 하는데 대신은 오히려 이를 방지하지 못할까 염려하니 우리나라 백성이 어느 때에 복을 누릴지 모르겠다. 상이 이르기를 연소자는 과연 가르칠 수 없다. 대신이 이미 택정하였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보양 대신은 이미 택정하였거니와 좌우에서 시중 드는 부시 등도 역시 택정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시도 택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 정인 군자가 올바른로 가르쳐 인도함과 같으리야 하며 특징관 허괭이 아뢰기를 패조는 어렸을 때 강희명의 집에서 양육하였는데 그의 집이 그 가까운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 신 또한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하나도 교양하는 일은 없고 보모의 무리들은 그를 즐겁게 하고자 궁시, 고조 등 온갖 자피의 기구를 모두 갖춰놓고 희락에 이바지하였으니 이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과연 어려서부터 보양하기를 바른 도리로 하면 득성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젊고 단장한 선배를 더 선택하여 조용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보양 대신 세 사람이 병들어 있으니 합당한 대신을 더 선택해 보내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김정희 아뢰기라 의술은 사람의 생사에 매우 크게 관계됩니다. 근래에는 전혀 본업에 정통한 자가 없으며 전습하는 후생 역시 적습니다. 옛날 조정조에서는 허종이 의사, 제조가 되어 널리 배울 만한 사람을 선출하여 심력을 다해 가르쳤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명의라고 이르는 김순농, 하종의 유가 모두 그때 배운 사람들입니다. 또 의사를 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도, 영추, 난경 등의 의사는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중국에서 사온 것으로 겨우 고율하고 있으니 의사도 또한 인출하여 널리 반포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개 관을 설치하고 직을 분담하면 각각 맡은 임무가 있으니 마땅히 거기에 심력을 다해야 한다. 진실로 관사를 다스리기를 자기 집안 일같이 한다면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겠는가. 함에 동지사 안당이 아뢰기를 의술을 회의함이 이와 같은 적이 없습니다. 이때와 같은 적이 없습니다. 안찬이란 한 의원이 있으나 내 이가 아니기 때문에 성상께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와 처방을 아는 것이 당시에는 이 사람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를 의학 교수로 천망하여 제수한 후에 의원 생도 중 가르칠 만한 자를 뽑아 가르쳐서 오래도록 폐지하지 아니하면 본업에 정통한 자 또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성묘 때에는 허종, 한계희, 임원준 등을 의사, 제조로 삼아 가르치게 하였는데 그 중에는 허종이 가장 약을 쓰는 이치에 정통하고 또 사람을 가르치기 좋아하여 그 권장하는 방법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류 중 두드러지게 일컬을 만한 자는 모두 허종에게서 배운 자들입니다. 제조가 된 자는 실로 먼저 의술을 알아야 하거늘 신 같은 무리가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겠습니까? 안당이 제조가 되었기에 한 말이다. 대저 반정 이후 패조의 잔악을 깊이 경계하고 있으나 태평에 심취해서 모든 일을 모두 간대하게 처리함으로 민심이 날로 해이해져 갑니다. 그러나 한번 실수가 있다고 해 만약 일일이 취재하고자 하면 대체가 손상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시간관 김정국은 아래기라 신은 요즘 재변이 해마다 더해가는 것을 봅니다. 3월에 눈이 내리고 성중에 많은 서리가 내렸으며 또 가물 징조가 있습니다. 대저 임금은 재변이 나타난 뒤에 수성할 것이 아니라 재변이 나기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변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당이 패주의 잔악을 말하면서 지금은 태평한 것은 잠옷 실언한 것입니다. 소위 태평이라는 것은 풍년이 들고 백성의 살림이 넉넉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은 흉년이 들고 백성이 고달파 배 한 필값 없이 두어 말 곡식에 불과하며 변방의 경보가 쉴 새 없으며 조정의 기강은 무너지기만 하고 정동되는 것이 없어 말세의 현상을 남김없이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태평하다고 임금 앞에 진달하니 그런 마음이 이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 말하는 바는 오늘날이 태평하다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중조실화 32권 중종 13년 3월 1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화 32권 중종 13년 3월 1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장순손이 사직하고 돌아가 노모를 복량하겠다고 청하니 전교하기를 즉시 해직하고 돌아가 어버이를 복량하겠다는 심정은 과연 간절한 것이고 나도 지금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만큼 경의 뜻을 이루어 주어야 하겠지만 지금 병조일이 긴급하니 채직할 수 없다. 경은 사직하지 말라 하고 고스를 내려 위로해 보냈다. 중조실화 32권 중종 13년 3월 10일 기요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유님의 일을 아뢰다. 중조실화 32권 중종 13년 3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참찬간 이자가 아뢰기를 무릇 나라를 그르치는 소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임금의 처사를 보고 다음에 조정 대신의 처사를 보아 반드시 이 사람을 위협하면 될 수 있고 이욕으로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경중을 헤아려 이를 꾸밉니다. 한나라의 급암이 정사를 보는 재능이 있었으나 그 당시 대신들의 하는 일에 미치지 못함이 있었으나 굴하지 않는 지조가 있었기 때문에 회남 왕 안이 반심을 품었을 때 당시의 다른 대신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급암에게만은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조정에 굴하지 않는 신하가 있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으니 옛 사람이 이른바 어린 자식을 맡길 만하다 한 말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조와 절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고 참찬간 조광조는 아뢰기를 급암은 조정에 있는 신하이거니와 비록 초야에 있는 미천한 선비라 해도 지조가 있으면 한 시대의 중시대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동안 말리업 공융이 초야에 있었는데 조조가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거사하지 못하다가 그를 죽인 뒤에야 반역을 모의하였습니다. 하물며 조정의 반열에 있어 또 대신의 지위에 있는 자이겠습니까 하고 대사은 최숙생은 아뢰기를 태자가 아침 저녁으로 임금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참언이 나가지 못합니다. 진의 태자 신생이 멀리 곡옥에 있었기 때문에 소인들이 안에 있으면서 근거 없는 말로 소동하였는데 헌공은 그 진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소가 쉽게 들어갔으며 진 시왕과 한 무제 역시 태자를 멀리하였기 때문에 참언이 승세하여 골육이 보존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으로 함께 거처하기를 문왕이 세자로 있을 때 왕계에게 하루 3번 조회하듯 하면 부자간의 정의에 간격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정은 최산도는 아뢰기를 옛부터 제왕이 어찌 처음부터 국본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였겠습니까? 주 유왕 해왕과 진의 헌공이 포사 해후 여희를 얻어 정의가 고혹되므로 부자의 사이가 자연 멀어졌고 시기하고 혐의하는 마음이 이로 말미암아 자라났습니다. 그 사이 아첨하고 참수하는 무리가 어느 대인들 없었겠습니까? 제왕의 마음을 엿보고 안팎으로 결탁하여 국본을 흔드는데 그 국정을 맡은 관리는 또 불굴의 지조가 없이 중간에 서서 구국하지 아니하니 끝내 그 나라를 어지럽혔으니 이와 같은 점을 살펴야 합니다 하고 광조가 아뢰기를 최숙생의 말이 극히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로 말하면 원자와 제 왕자가 탄생하면 반드시 여염집에서 양육합니다. 지금 세상에 어찌 참사에 넘겨다보는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꼭 없다고 보장하겠습니까? 부자의 정의가 혹 이 때문에 쇠약해질까 두렵습니다. 무릇 참소가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정의가 가깝지 못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니 삼가지 않아서 두겠습니까? 또 속담에 조부모의 애정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의 애정 밑에서 자란 아이와는 부모에 대한 정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사가와 나라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은지기 아침 저녁으로 사랑하고 오르만자 더욱 천륜을 두터이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좌우에서 말한 바 전리는 과연 나라의 큰 규범이 항상 강론하에 밝히면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전에 삼강 해수도를 인쇄하여 반포하였는데 그를 강독하여 체념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또 기절이 있는 자를 뽑아 권장하고 등용해야 한 시대의 흐름을 고칠 것이니 이는 전조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하였다. 숙생이 유님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광조가 아뢰기를 시종은 신중히 뽑아야 합니다. 삼시 경년에 임금과 도의를 강론하게 되니 부득이 학문이 풍부하고 듣기가 이루어진 자로 할 것이요 문장이 볼만하거나 문벌이 좋은 자로만 할 수 없으며 또 너무 미천한 초유아의 인사도 할 수 없습니다. 출신한 자는 벌써 모두 고위에 있고 아래는 그를 계승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신의 생각이 지금이 사람을 뽑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하고 영사 신용계는 아뢰기를 사장으로 사람을 뽑아 쓰는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대할 때 사장을 많이 쓰니 사장 또한 전폐할 수는 없습니다. 유독 경학을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장의 재주가 있는 자를 관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의리의 학문을 하는데 배될 것이 없습니다. 대저 지금은 시종대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 이것은 문신이 수령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가 서울에 있으면서 외임을 구하는 자는 일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광조가 아뢰기를 사장은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사장을 전심하여 승상하면 부박한 패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사장이 있고 또 덕행이 있으면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지향이 정해지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자는 아뢰기를 조정의 인물이 부족하다는 걱정이 있으니 이것은 괴이한 일입니다. 한 시대의 인물을 신이 감히 모두 알 수는 없으나 어찌 반드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사람을 선택하는 길이 극히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막히고 있으니 전도에서 사람 쓰는 것을 책망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신과 시정으로 하여금 특별히 분명히 그 전망을 의논하여 제 행이 쓸만한 사람을 얻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별시도 조종의 일이나 한번 이와 같이 하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하고 숙생은 아뢰기라 인물이 어찌 없다고만 하겠습니까? 국가에서는 반드시 과거로 뽑은 후에 쓰일 곳에 임용하는데 외방에 있는 유일로서 어진이는 비록 여러 번 전망하여 발탁하지만 과거를 거쳐 뽑은 사람과 달리 임용하니 그 사람은 이것을 천하게 여겨 취임하기를 좋아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청간 사람을 과거 출신의 예로 임용한다면 전도는 반드시 인재가 없다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이자가 아랫말은 신등이 늘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외방의 경우는 감사수령, 경중의 경우는 홍문관, 육경, 대간이 모두 재행에 있어 임용할 만한 사람을 첨가하여 대정에 모아놓고 친히 대책하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조종이 하지 않았던 일이요 한나라의 혈량과 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첨가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이 그릇되는 것이 없을 것이요 또 대책에서 그가 하려고 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요 두 가지가 모두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단지 첨가할 때 혹 빠뜨릴까 염려된다 하며 용계가 아뢰기를 비록 팔도의 수령 감사에게 첨가하도록 하더라도 언어로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드리니 유일의 선비로 청거를 받아오는 자가 곧 종전에 서울에 와서 혼도를 구하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 예로 어진이 청가는 일에 다 부신할 수는 없으나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전에 혼도를 구하던 사람이 천거의 반열에 참여한다고 해서 천거의 일을 전혀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잘못 예법에 가까운 실행해야 할 것이요 실행하면 분경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비록 그 사이에 청거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대체로 인재를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이와 같이 세밀히 하더라도 빠지는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 하며 숙생이 아뢰기를 비록 그 사이에 혹 빠지는 자가 있더라도 이익이 크다면 어찌 다소 빠지는 것을 염려하여 큰 이익을 패하겠습니까?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
인물이 본래 적은 데다가 또 서을과 사천을 분별하여 쓰지 않습니다. 중원에서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오직 골고루 쓰지 못함을 걱정하거늘 하물며 작은 우리나라이겠습니까? 향리가 첨가하는 일은 시대가 오래되어서 다시 회복할 수 없겠지만 만약 이와 같이 하면 대현인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용계는 아래기를 이런 조정의 법을 변역하는 것은 아니니 경사 팔도로 하여금 많이 첨가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진조 7월 32권 중종 13년 3월 1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듣다. 진조 7월 32권 중종 13년 3월 1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경련에서 한 말을 위해서 어떻게 모두 기억하여 전교하겠는가? 시행할 만한 일은 지금부터 아래게 하라. 진조 7월 32권 중종 13년 3월 1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인물이 적어서 별거로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것과 첨가하여 친히 대책을 거쳐서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은 정부 난관을 벌써 두 정상에게 묻게 하라. 증조 7월 32권 중종 13년 3월 11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유님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한승부 조하윤 경세창은 그 인물이 용렬하고 하는 일이 번잡합니다. 본부는 송사를 듣는 곳이라 육조와 같은데 어찌 이와 같은 사람을 함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속히 채직하소서. 온성부사 박세영은 인물이 변장에 적합하지 않은데 온성은 육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어지입니다. 종래 몹시 피폐하다가 이제 소복되고 있으니 세영을 채직하고 다른 사람을 택하여 제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님의 일에 대해서는 청리라고 해서 그 죄를 감한 것이 아니다. 도 3년의 장 100이 가볍지 않으니 이제 죄를 더할 수 없다. 경세창에 대해서는 그늘이 과실은 잘 알 수 없으나 어찌 좌윤이야 될 수 없겠는가. 박세영은 무반으로 무죄가 있는 자이니 어찌 온순부사가 될 수 없겠는가 하였다. 진조실호 32권 중종 13년 3월 11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이조판서 남건등이 권균, 홍경주, 장순손 등을 우찬성의 망에 넣어 아래니 어필로 안당의 이름과 초자를 써서 내리며 남건등에게 전교하기라. 전라도 관찰사 조원기는 전에 1100리로 선거되었다. 지금은 1100을 높일 때이며 또 임기가 찼으니 그 작업을 띄어 올려 형조판서의 단망으로 써서 아래라 하고 이 계명을 좌찬성으로 안당을 우찬성으로 삼았다. 산신은 논한다. 안당은 본래 식견이 없고 또 기국이 모자라지만 여러 조정에 따라 여스라의 그 직임에 충실함으로 육경의 반열에 올라왔다. 앞서 김정, 박상희, 배비, 신씨 복원에 관한 일로 소청하였을 때 조정에서는 이들을 중죄로 처벌하려 하였으나 안당이 극력 구제하여 그들의 죄를 면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점차 사림에 중시되었다. 그 후 그의 아들 처함 등이 명사들과 교유하면서 둘은 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아비에게 구하곤 하였는데 마침내 안당이 전선의 권병을 잡게 되자 발탁하여 등용한 선비가 모두 살임이 천망한 자들이었다. 그리하여 공론을 앞세우는 데는 반드시 하나같이 안당의 제기가 정성의 주의에 합당하다 하였고 상도 공론이 도는 바를 알았으나 분계가 낮아 어려워하다가 이에 이르 특별히 찬성에 승급시켜 그 명망을 높여주었다. 안당이 어찌 공보의 그릇이라고 하겠는가. 유담년을 좌참찬으로 심정을 우참찬으로 고형선을 호조판서로 조원기를 형조판서로 사실은 논한다. 원기의 청덕은 비록 당세의 높임을 받았으나 그 기도가 거칠고 꼭 막혀서 물을 시행하는 바가 그때 형편에 맞지 않으므로 물망이 그를 경시하였다. 이 언호로 전라도 관찰사로 공서린을 사관은 사관으로 유용건을 헌납으로 민수원을 홍문관 교리로 이희민을 박사로 윤계를 저작으로 김전을 판중추부사로 삼았다. 진조실호 32권 중종 13년 3월 11일 경술 일곱 번째 기사 동지 성균관사 이유청 대사성 유은 등이 재생을 거느리고 전문을 받으러 장획의 특사를 칭사하였다. 진조 732권 중종 13년 3월 1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그늘에 강론한 것은 모두가 역대의 태자를 바꾼 것과 총의 과실을 논한 것이다. 진나라의 여희가
태자 신생을 참수하여 살해하고 자기의 아들을 세웠다가 끝내 화를 면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편애한 탓이다. 그의 마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겼으나 도리어 해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고식적인 사랑이요 참된 사랑이 아니었다 하며 시간관 신광하니 아뢰기를 임금의 뜻이 편애하게 되면 미혹되어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란이 꼭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반드시 편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시에 늘 적세의 분별을 엄격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평시에 물러나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바로 잡으려 하고 한다면 그 화가 클 것입니다. 하고 장령 민수천은 아뢰기라. 여색에 빠진 자는 모두 역대 용렬한 임금입니다. 간혹 영명한 임금이 있어도 이 화를 면치 못하는 것은 반드시 나는 명철한데 이것이 어찌 두려우리야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내는 미혹에 이른 것입니다. 한번 미혹되면 차츰 고질이 될 용렬한 임금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당 명왕이 마음을 가다듬어 정치에 힘쓸 때는 어찌 그 같은 지경에 이를 것을 알았겠습니까? 저기 앉아 여러 해가 되었고 나라가 태평한 날이 이미 오래되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다스림 이미 만족한데 다시 무슨 걱정이 있으리야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끝내 총애의 화를 있게 한 것입니다. 3대 이후에도 한 고제가 규모가 볼만하나 천하가 겨우 안정되자 척희의 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척희에게 빠진 비가와 홍곡가를 생각해보면 대풍가와는 그 기상이 크게 다른데 대풍가는 천하를 평정하는 기상이 있으나 홍곡가는 기상이 나약하여 남망의 인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심지가 한번 여색에 현혹되자 기상이 갑자기 변함이 이와 같습니다. 어찌 두렵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학에서 치국 평천하를 논함에 재가를 중하게 여겼으니 치평의 공효를 거두고자 하면 먼저 그 가법을 바로잡아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그 모범을 이녀에게서 본다 하였으니 옛 성인이 이와 같이 신중히 여겼습니다 하고 광하는 아뢰기를 만약 희빈에게 빠졌다면 그 마음이 거칠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희빈에게 빠지지 않아도 제왕 중에 편애하는 바가 있어 그 예지를 태자와 분별이 없게 하면 혹시 모레 기회를 엿보는 패단이 있어 환란이 이로 인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 태종이 미왕 태를 사랑하자 태자 승건을 배하고 그를 세우려 하더니 끝내는 둘 다 온전하지 못하여 진왕 치를 세웠으며 수문제가 태자 용을 배하고 진왕 광을 세웠는데 용과 광 모두 독고 후의 아들인데도 광을 편애하여 그 명분을 어지럽혔으므로 끝내는 시역의 화가 생기게 했습니다. 왕비의 하나 문제뿐만 아니라 제왕의 화도 역시 컸습니다. 명분은 엄정히 해야 합니다. 하고 동지사 남군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원자의 나이가 7, 8세만 되면 반드시 세자로 책봉하는데 옛들로 보면 대신이 늘 태자를 일찍 정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세자로 책봉하면 시선, 문안 등의 일을 하므로 약질로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원자는 심상한 기질이 아니므로 비록 7, 8세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봉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자를 책봉하는 나이는 조종 때부터 정해진 법이 있으므로 세자로 책봉된 뒤에는 자연 여염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였다. 수천이 유님, 경세창, 박세영 등의 일을 아뢰고 사간 공설인이 아뢰기를 대개는 뒷날의 폐단을 염려해야 하지만 지극히 좋은 일이라면 뒷날에 폐단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실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른바 아랜바 육품으로 수령, 감찰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내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일을 잘 다스리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인하겠습니까? 그 인기를 헤아려 군직에 두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남군은 아뢰기를 이 말이 지극히 좋으나 시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시행하면 뒷공론이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용렬하거니와 비록 대현인이라 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정에 만약 특별한 규칙이 있다면 신이 삼가 따르겠지만 신이 마음대로 버린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원망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혐의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재상이라 분말하여 자신을 돌보지 말아야 하는 것인즉 어찌 남이 원망할 것을 염려하겠는가 하며 공설인이 아뢰기라 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곤의 말은 자신에게 대해서는 좋은 계책이라 하겠지만
옛날의 재상은 공무에만 전심하고 사무는 잊으며 국사에만 전심하고 가사는 잊었으니 지금 난군의 말은 매우 부당합니다. 하였다. 진조실호 32권 중종 13년 3월 1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우찬성 안당이 아래기를 신이 이제 차설을 뛰어넘어 직을 받았습니다. 찬성은 곧 이공으로 교화를 넓히는 직인데 이른바 삼고입니다. 신이 본래 재득이 없으므로 감히 사양합니다. 하니 사양하지 말라 정교하였다. 또 아래기를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직에 있을 만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본직을 거치고 그 직자에 상당한 자가 또한 많습니다. 만약 성제에 있는 이로 한다면 이 장공 같은 이는 국사의 심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몸가짐이 청렴하고 문무가 겸전하며 위인이 단정하고 엄격합니다. 지금의 걱정은 기강이 해지는 것인데 만약 이 사람이 이 직에 있게 되면 반드시 무너진 기강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천 같은 이는 신이 젊어서부터 친한 사이로 지내오는데 그 위인이 몸을 잘 닦아서 한 점의 험도 없으며 기상이 특출합니다. 만약 위차를 따르지 않고 등용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을 버리고 신에게 제수하는 것은 실로 불가합니다. 신이 감히 임무를 진퇴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동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청가한 재상은 내 또한 일찍이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다. 나는 늘 대신이 어진이를 청가하기를 바랐으나 일찍이 한 사람도 청가한 일이 없었는데 경이 이제 청가하는 것을 보니 이것이 경이 더욱 찬성에 합당한 까닭이다 하였다. 진조실호 32권 중종 13년 3월 12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강관 신광한이 아래기를 지난번 조광조가 아랜바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관중에서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각별히 청가하는 것은 한 나라의 혈량과와 효렴과를 따르는 것이 가합니다. 이것은 자주 할 수는 없으나 지금은 이를 시행할 만한 기회입니다. 혹 뒤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혹 공평하지 못할까 염려되기는 하나 대체로 좋은 일이니 비록 한두 사람이 선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할 것이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공론이 없는 때라면 그만이겠지만 물론이 있으니 어찌 한두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좋은 일을 폐지하겠습니까? 하고 사경 이 희민은 아래기를 옛날에는 향리가 청가에 뽑는 법이 있었거니와 후세의 과거 제도는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임금이 과거로 사람을 뽑는 것이 어찌 그 하루의 기회를 좋아해서이겠습니까? 어질고 단정한 사람을 얻었을 곳에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어제 아랜바 천구로 인재를 뽑는 일은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혹시 뒤 배단이 있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만 되죠. 지금 원대한 일이 있는데 배단이 있다는 말로 막아버리는 것은 매우 잘못입니다. 한번 여러 어진일을 얻어 조정해 두게 되면 국가가 반드시 힘입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천가하게 하였으니 필시 그 덕이 있을 것이다. 또 대정에서의 대책을 보면 그 재주를 알 수 있으며 임무를 반드시 많이 얻으리라. 다만 혹시라도 빠뜨림이 있을까 염려될 뿐이다. 다른 일은 걱정할 것이 없으니 대신과 의논하라 하였다. 중조실호 32권 중종 13년 3월 13일 신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경세창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심정을 참천으로 삼았는데 정부는 다른 사이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 무사람이 우러러보는 모범이 되는 곳입니다. 덕망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함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정은 그 인품이 잔인하고 각박하여 예조참의에 합당치 못하니 재직하소서하고 간호는 아뢰기를 윤계를 홍문관 저작으로 삼았는데 연수한 사람으로 급급히 이놈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헌부가 박세영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형조판사 조원기는 청렴 중후하고 또 덕망이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를 발탁하여 기용함으로 아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나 형조는 사무가 번잡한 곳인데 원기는 그 번잡함을 다스릴 재주가 없습니다. 감찰 장호는 그 인품이 광망하여 전에 감찰이 되었을 때 논박을 받았고 뒤에 수령이 되었어도 논박을 받았습니다. 남필호는 인품이 광패한 사람으로 지금 보을 하진 첨사가 되었는데 본지는 방의 요새라 사무가 매우 번잡합니다. 모두 재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경세청은 근래의 과실은 잘 알 수 없으나 채직할 수 없으며 심정의 일은 반드시 정부를 중히 여기는 뜻에서 말한 것이다. 이미 6경을 지냈으니 어찌 참찬이야 될 수 없겠는가. 이 세정은 오랫동안 벼슬 얻은 사람이라 채직할 수 없으며 조원기는 전에 1100리로 청구된 사람이라 뛰어서 발탁한다면 뒤 사람을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형조의 장관으로 삼았다. 형조의 사무가 번다하기는 하나 자상하고 온만한 사람이라면 형결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박세영은 채직할 수 없고 장원은 감찰로서 본부에 논박을 입었으니 재직할 것이며 남필원은 무죄가 있는 사람이고 보을하는 방의 요충이니 어찌 불가하겠는가. 윤계의 이 일은 홍문록에 부족하나 박사 이하를 어찌 꼭 노승한 자로 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중조 7월 32권 중종 13년 3월 12일 신해 5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의 의논드리기를 제 행이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상께서 쓰려고 하시는 뜻을 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가에 대책으로 뽑는 일은 제 행이 쓸만한 사람이란 비록 출신이 아니더라도 천용할 길이 있고 출신한 사람 또한 출신할 길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일을 시행한다면 처음 청가할 때 제 행이 특출한 자가 혹 빠지게 되는 패단이 있을 것이요. 대책으로 뽑을 때는 특출한 자가 합격하지 못하거나 특출하지 못한 자가 윗반열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조정조의 과거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나 한때 우연히 시행하였다가 뒤에 올 패단을 알 수 없습니다. 조정의 과거 법을 준수하는 것만 못하다고 보여 신은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좌이정, 신용계, 우찬성, 안당, 좌참찬, 유담면은 의논드리기를 청가의 대책으로 뽑는 일은 옛날에 시행하던 혈량과 방정과 효령과와 같은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가를 점에 세밀히 살피지 않고 평시 과거의 예와 같이 하면 사람마다 다투 나오고자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청구되어 나가게 된다면 도리어 평시의 과거만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그 청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아주 정리하고 자세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합격하는 자는 모두 재행이 있어 쓸만한 사람일 것이요. 평시의 과거로 요행이 합격한 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참고로 인재를 뽑는 일에 대하여 뒷패단은 알 수 없으나 내 생각에는 위에서는 어진이 구하기를 목마른 것 같이 하고 대신은 어진이 진출시키기를 미처 못할까 두려워할 때라고 본다. 또 이 일은 조정의 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빠뜨리는 패단이 있을까 염려될 뿐이다. 비록 한두 사람을 잘못 첨가해도 자연 조정의 물론이 있으리니 그 절목을 상세히 발현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중조 7월 32권 중종 13년 3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참고로 인재를 뽑는 일은 이미 대신에게 물었거니와 지금 급급히 할 것은 어진이를 구하는 일뿐이다. 청가의 대책으로 뽑는 것은 나도 몹시 좋게 생각하나 혹시라도 빠뜨릴까 염려된다. 선한 사람을 많이 얻으면 나라에 유익할 것이니 조정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무릇 일을 만들지에는 뒷패단을 염려해야 합니다. 이 일이 비록 좋은 것 같기는 하나 그때 가서는 어떨런지 알 수 없습니다. 신은 우매하여 알 수 없습니다만 조정조에서 참고로 등용하는 길이 있었고 어진이라면 시험을 거쳐 공부에까지 이를 수 있었으니 인재를 등용하는 길이 넓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인재가 혹 많고 적을 때가 있으나 어찌 인재가 없게 하겠습니까? 신은 청구의 인쇄개수가 아니라 뒷패단이 염려됩니다. 이것이 조정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또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지치를 보고자 하는데 어찌 꼭 상법에 얽매일 것인가 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 성종의 전례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지평 이청은 아래기라. 과거의 격식은 조정조에 있어서도 각각 그 제도가 달랐으니 경수를 강독하기도 하고 강독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천구로 뽑는 일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천구로 하면 덕행이 있는 자가 빠지지 않을 것이요. 또 책으로 시험하면 그 재행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이는 지극히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인재를 뽑는 것은 쓸 곳에 충당하려는 것인데 근래는 정과 출신이라 하여도 쓸데없는 자가 많습니다.
첨가한 다음 시험을 거쳐 뽑으면 선비들은 더욱 모두 착해지려고 애쓸 것이니 이것은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를 즐겨하지 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고 광필은 아래기라. 상상께서 좋게 여기시고 대간 역시 하고자 하나 신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장순소는 아래기라. 상상께서 선치를 구하신데 신등이 누구인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고사를 알지 못하나 세종대왕을 동방의 성인이라고 일컬었으니 그 제도를 준행하여 잃지 않으면 성대한 다스림을 이룩할 것입니다. 옛 말에 선왕의 법을 따르고서 실수한 자가 없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예법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신이 들은 바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함부로 조종의 법을 변경하는 것은 과연 좋지 않다. 이는 한때 어쩌다가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며 시간관 김정국이 아뢰기라. 참고로 인재를 뽑는 일에 대해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대신들 중에는 가하다고 하는 이도 있고 불가하다고 하는 이도 있어 의논이 이처럼 같지 않습니다. 무릇 식년과로 인재를 뽑는 제도는 조정조로부터 바꿀 수 없는 제도이지만 그 사이 별시로 말하며 한 차례 대정에서 시책으로 뽑기도 하고 임금이 학궁에 가서 뽑기도 하였으나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근래 과목으로 뽑은 바 행실이 우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상한 일을 하고자 함이지 한쪽에서만 뽑으려는 것이 아니고 널리 사방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진 인재를 모두 어깨란 깊이라 할 수 없지만 평상시의 과거에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아래 사람들에게 의논하게 한다면 실로 분분할 것이니 상상께서 결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대신이 아랫바 예법을 준행하라는 말은 실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옛말에 한 당이 3대에 미치지 못하고 송원이 한 당에 미치지 못한다 하였듯이 조정의 정치를 기대할 뿐이라고 하면 조정에 미친다는 것 역시 기피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대신에 의논을 들으니 참남한 패단이 있을까 염려하는 것 같으나 원래 거주의 법도가 있으니 사정은 쓰지 못할 것이다 하며 순손이 아뢰기를 널리 어진 인재를 첨가해 그 포부를 보아서 기용해야 합니다. 김양진이 아랫바와 같이 과거라는 명목으로 하게 되면 옳지 못합니다 하고 특징관 강징은 아뢰기를 만약 과거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면 어진이가 나오기를 좋아하지 아니할까 염려됩니다 하고 이청은 아뢰기라 만약 과거로 명칭을 붙이지 아니하면 홍문관에 쓸 수 없으니 이는 이로운 일이 못됩니다 하고 광필이 목소리를 높여 아뢰기라 어찌 홍문관에만 쓰겠습니까? 114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하고 전국에 아뢰기라 당송 이래로 과목으로 뽑은 자가 반드시 크게 기용되었기 때문에 영웅 호글들이 모두 과목을 거쳐서 진출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혹은 무능으로 재상의 지위에 오른 이가 있으나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나라는 그 규모가 더욱 좁습니다. 일할 만한 요직은 반드시 문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습속이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부득이 출신한 사람이라야 물망 역시 존중하기 때문에 아랜 것인데 의논이 이처럼 같지 아니하여 성상께서 스스로 결정하소서 하였다. 양진, 이청이 심정, 경세창, 이세정, 조원기, 윤계, 박세영, 남필원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젊어서부터 조원기와 자별하게 지냈는데 그 위인이 질박하고 정직하여 참으로 3대 이상의 인물입니다. 대간이 말은 그를 논박한 것이 아닙니다. 형조는 과연 그가 능숙히 잘할 것이 아니요. 형조 역시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하고 정국이 아뢰기를 성묘께서 허종에게 두터운 신임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허종 역시 국사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허종의 집이 사직 앞 길가에 있었는데 종이 상중에 있을 때 상중께서 사직 제사에 놨다가 황궁하는 길에 허종이 집에 있는가를 물으셨으므로 허종이 이에 감격하였고 그때 그 말을 듣는 자가 모두 분발하였습니다. 무릇 대현인이란 실로 당시 임금의 대우가 후하냐 박하냐를 가리지 않았겠지만 임금의 대우는 극진히 해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치로 32권 중종 13년 3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심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치로 32권 중종 13년 3월 1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조치로 32권 중종 13년 3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정은 양평손이 심정 조원기 경세창 이세정 박세영
남필런, 윤계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팽손이 아뢰기라. 옛부터 조정에는 어진 사람이 항상 적고 착하지 못한 사람이 항상 많았습니다. 군자와 소인은 빙탄이 서로 융합되지 못함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은 모두 핑계댈 꼬투리를 남기기에 힘쓰며 사사로운 일을 먼저 하고 국사를 뒤에 함으로 이와 같이 태폐해집니다. 대간이 경륜에 입시하여 혹 재상의 과실을 말할 경우 재상은 마땅히 이것을 책선으로 알고 기뻐할 것이요 백관들 또한 각각 그 과실을 들을 때 모두 그와 같이 하면 나라가 어찌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만약에 누가 누구의 과실을 말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그 말의 근본 출처를 해내어 남몰래 중상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가면 처자에게까지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조석에 환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게 되니 이것을 주선하고 염려함으로 매사가 뒤집혀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말한 것은 곧 말세의 일인데 지금 어찌 이 같은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